안녕하세요.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제로 나와 있는데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메디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관심 있으십니까? 네. 350년 동안 그 르네상스의 어떤 문예 부흥을 이끌었던 어떤 장본인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르네상스 부흥을 이끌도록 가장 많이 후원해주고 가장 많은 뭔가 사람들을 도움을 준 그 장본인들이 메디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35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얻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책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김상근 교수님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한 구독하고 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횟수를 보니까 한 7번 정도 이렇게 적은 7회독 정도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엔 유튜브 이제 공유하려고 다시 한번 봤으니까 정확히 8번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짧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워낙 전달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시간을 되도록이면 하여튼 임팩트 있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김상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단 한 문장도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십 번 그쪽에 이제 뭐 그러면 노마랄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 피렌체랄지 이런 쪽에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가고 또 보고 이제 그리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350년 동안 그때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한 그 메디치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질적인 것에는 희망이 없다. 혹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너무 이게 똑같은 거, 비슷한 것,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이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게 뭐냐면 동질적인 것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제 이것을 메디치카를 이끌었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있거든요. 근데 코시모 데 메디치가 이질적인 것, 뭔가 상이한 것에 뭔가 희망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서방하고 동방이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이렇게 만나게 하고 뭔가 이제 좀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뭔가 현상이나 그런 것과 초월이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 메디치 효과, 이게 이제 결국에는 생각의 어떤 빅뱅이 일어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이런 걸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쪽에 무언가를 얹히는 것이면 시너지가 될 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쪽에서 뭔가 융합, 컨버전스를 뭔가를 하긴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뭘 하면 성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시너지가 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찰을 목표로 삼는 인문학은 인기 절정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책 속에서.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성찰이 경영자들에게 꼭 필요한 경영의 도구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직원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객에게 만족과 기쁨을 전할 수 있냐? 근데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인문학 쪽이 대대잖아요. 근데 인문학 쪽에 공부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책 속에서 보니까 인문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바로 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나요? 한번 나에 대한 확신, 나는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나를 이끄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까요? 여기 이제 그 코시모 메디치하고 그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그런 어떤 철학자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엄청나게 일면 그 코시모 메디치라는 그 메디치카를 이끌었던 그 수장한테서 알면 그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게는 아버지가 두 분 있었다. 근데 한 분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의사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은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코시모 데 메디치다. 나는 플라톤에게 큰 빚을 졌지만 코시모 데 메디치에게 더 진 게 또 그에 못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함의 의미를 플라톤을 통해 개념적으로 배웠다고 한다면 코시모를 통해서 그의 삶 자체에서 배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나요? 내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면 이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나를 이끄는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그 철학이 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책 속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코시모하고 이제 피치노가 카레지 어떤 별장이라는 그 베란다에서 플라톤 책을 함께 읽으면서 정기적으로 토론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CEO분들 혹시 이제 리더분들 정기적으로 플라톤이랄지 아니면 인문학 관련 책을 같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책을 깊이가 있는 책, 의미 있는 책을 가지고 같이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같이 토론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문학적인 성찰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지금 회사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떤 큰 흐름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앞서가는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줄 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쭉 해서 이제 처음에 메디치가 창업한 조바니 데 메디치의 그 다음 바로가 알면 어떻게 보면 피에로 데 메디치였어요. 근데 여기가 피에로가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누워있고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아프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제 임무 같은 걸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든 간에 손자한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 어떤 모든 힘이 쏠리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누워있고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 쪽에서 어떤 여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지금 당장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다 치야 되는데 그냥 그걸 생각을 않고 먼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한 거예요. 용서를 하고 결국에는 어떤 증오나 폭력은 계속 증오와 폭력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시를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마음에 분노는 생겼겠죠. 근데 그것을 관용으로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한번 높게 길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한번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는 관용의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통해서 피에로라는 그 어떤 그런 거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책 속에 아주 이게 진솔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리더의 덕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뭔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로렌초 데베치가 위기 상황에 이제 어떤 그런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막 해가지고 막 분위기도 떠들썩하고 이게 막 뭔가 혼란스럽건데 그 어떤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연설한 장면이 나거든요. 그것을 한번 제가 멋지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원로 여러분, 위기와 절망에 처한 피렌체를 구하기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피렌체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다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피렌체가 더 큰 재난에 봉착하기 전에 제 목숨을 걸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나폴리로 가겠습니다.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들이 들끓는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피렌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적의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폴리하고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전쟁이 임박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피렌체에 있는 국민들이 되면 많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붙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폴리가 적진데 자기 어떤 단신의 몸으로 가겠다고 하면 연설하는 장면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리더에게는 내리면 뭔가 결단이 필요한 결단, 그잖아요. 결단과 선택이 중요한데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위기대처 능력을 뭔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을 또 잃으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또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그 메디치카 중에 이제 한 저기가 어떤 사례가 나타나냐면 프랑스에 있잖아요. 프랑스에 황후가 되는 분이 한 명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카테리나. 근데 카테리나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알면 갔기 때문에 직접 해가지고 알면 황후는 황후인데 그냥 황후 대접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항상 푸대접 받고 알면.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푸대접을 하니까 막 따로 이제 한쪽에서 막 울기도 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러면, 응? 그리고 이제 못생겼다고 하고 막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푸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카테리나가 실은 거기를 갈 때 어떤 보석이나 이런 걸 가져간 게 아니라 책을 한 권을 가슴에 품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 군주로 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을 힘들 때마다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책 속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키아벨리의 책을 읽으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모욕을 당해도 받아넘길 수 있는 인내를 배웠으며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승리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네. 어때요? 카테리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제일 막 어떤 절망의 그런 순간에는 강력한 힘이 되어준 책이 한 권의 책이 결국에는 군주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뭔가 정말 힘이 되어준 그런 내 인생의 책이 한 권 있으신가요? 한번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르고 또 한번 생각하고 그게 왜 좋았는지 다시 꺼내가지고 먼지 있던 거 털어내고 한번 읽어보시고 정독하고 소리나서 읽고 막 내 인생의 한 권의 책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누구든지 서 있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렌초 데 메디치가 엄청나게 부흥기를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막 뭐 예를 들면 그 예술 쪽에 하는 데 있잖아요. 조각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화가들, 막 예를 들면 그 외에도 막 인문학자 뭐 이런 쪽에를 엄청나게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새로운 백반삽이라는 게 새로운 게 나타나니까 기존에 있던 은행 쪽이 어떻게 처음에 못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신경도 안 쓴 거예요. 하고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다. 노렌초는 복잡한 메디치 은행의 재무제표를 읽는 것을 싫어했다. 나이든 참모들이 사업상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위기를 불러오거든요.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고 간과했던 부분이 실제로 눈청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메디치 은행이 몰락해 버려요. 근데 메디치 은행은 어떻게 보면 메디치가의 핵심 혈류 동맥이야 동맥. 근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소한 것 그냥 놓치고 있는 거면 그냥 자그만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뭐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들 혹시 놓치고 있는 것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면 진정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노렌초가 메디치 정원을 막 산책하다가 딱 지나가는데 조각 연습을 하고 있는 그 꼬맹이가 소년이 있는데 거기한테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아니 늙은 할아버지의 이빨 치고는 너무 가지런하지 않니?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였냐면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였어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 그 말을 듣고는 막 뭔가 이렇게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심기일전해가지고 조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뭔가 그 늙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냥 가지런히가 아니라 늙은 할아버지의 어떤 이빨의 형상을 그대로 한 거. 계속 몰입해가지고 그걸 재현하는 거.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우리한테 인사이트인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의 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렌초의 영감의 한마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미켈란젤로의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분이 누군가 나에게 정성을 들여갖고 한마디 했던 게 혹시 나의 마음에 콱콕 와닿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흔든 적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뭔가 영감을 불어넣고 뭔가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존재인 적이 있는가? 뭐 시우라면 리더라면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면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네. 그런 얘기가 뭐라고 어떤 게 나왔냐면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야 한다. 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갈 추진력이 필요하다.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으로 달려가 구슬땀을 흘릴 수 있는 실행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책을 읽었는데 책 읽고 나서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자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잖아요. 이 책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이 책을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7번 정도 하고 이번에 제 공유하려고 한 번 또 더 봤거든요. 8번 봤는데 읽고 나서 좋았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메디치 이야기 너무 좋네?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원독, 원액션! 한 가지라도 알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면 책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책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